겨울 없는 시중국어 반갑습니다. 박도윤입니다. 이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르베에서 국어 수업을 함께하게 될 국어 선생님입니다. 제 수업은요, 겨울 없는 시즌 국어인데요. 이상하다. 지금 제 머리도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간이 겨울인데 왜 겨울 없는 시즌 국어일까라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능시험, 여러분들이 겪게 될 고3, 재수, 그리고 N수 생활이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국어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겨울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2월의 오늘이 우리가 겪는 마지막 겨울이고요. 이 겨울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겨울이 없는 봄, 여름, 가을의 3계절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겨울이 없는 시즌 국어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겨울을 없앨지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어는요, 세 가지 파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무엇이냐 물으면 100명 중에 99명이 바로 이 파트라고 말을 할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독서죠. 근데 독서 공부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물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 지구과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경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다 맞는 말이 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런 시험들을 국어에 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볼까요? 독서 파트는요, 배경 지식을 버려야 고득점을 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5월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이론과 실제 글의 내용이 다른 관점에서 글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제 정답과 다른 오답을 기입하는 경우들이 생겼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문학 지문은 철저하게 배경 지식을 배제, 없애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글을 읽을 때 단순히 모든 정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해되시죠?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쇼미더머니에서 노래를 듣고 있어. 힙합을 듣고 있을 때 모든 가사를 다 외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몸이 느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내용들이 그 플로우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제안합니다. 배경 지식을 버려야 고득점을 채운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흐름을 따라가야 글의 내용이 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 수업에서는요, 앞으로 배경 지식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 글이 인문학적 글인가, 과학적 글인가, 예술의 글인가, 사회의 글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의도를 바탕으로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문학에 대한 파트가 되는 건데요. 문학 공부할 때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요, 문학 공부를 날마다 했는데 시험 때 제가 보지 않은 작품이 나오면 어떡한가요? 혹은 선생님, 저는요, 그 작품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당일날 그 내용을 까먹고 보지 않았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시험에 나왔던 그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았는데 시험 때는 다른 파트가 나와서 틀렸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학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익숙함을 버려야 고득점을 채운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적 생각은 익숙할 수가 없죠. 왜? 10년 동안 사귄 친구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에 살았던, 1000년 전에 살았던,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작자 미상의 생각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을 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낯설음을 즐겨야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낯선 상태에서 이 낯선 게 무엇이지? 흥미를 느껴가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글 쓴 사람의 혹은 작품 속에 있는 화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서와 문학이 나왔네. 세 번째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문법이죠. 문법 공부는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문법은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혹은 선생님, 문법은 다 외우는데 실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문법 공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요, 여러분들이 18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7살이 됐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 지났을 때부터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엄마로부터, 우리의 아빠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배우는 언어가 바로 문법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암기를 버려야, 당연히 국어 이론이겠죠. 암기를 버려야 고득점을 채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러한 암기를 버렸던 부분을 채우느냐? 여러분들이 18년, 19년, 20년, 21년 이상 동안 계속 썼던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의 능력, 바로 우리의 느낌을 믿어야 이론이 보인다라고 선생님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공부를 할 때는 배경지식 버리고요. 문학 작품에 대한 익숙함 버리고요. 문법에 대한 암기를 버린 상태에서 독서에서 글의 흐름을 따라가고 문학에서 작품의 낯섦을 즐기면서 문법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믿음으로써 고득점을 채워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간략하게 제 수업에 여러분들이 함께할 겨울이 없는 시중국어, 겨울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의 계절, 봄, 여름, 가을의 공부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없는 시중국어 2020학년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당연히 봄이겠죠. 이때 봄은 실제로 3월, 4월, 5월과 같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 되는 겁니다. 이때 봄은요, 기출을 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기출은요, 두 가지겠죠. 뭡니까? 하나는 수능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가원이 되겠죠. 근데 수능과 평가 문제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혹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불안감이 있죠. 뭡니까? 선생님, 수능이 2013년도보다 2015년보다 작년이 갈수록 수능이 어려워지는데 옛날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제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하나를 더 제안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수능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 무엇일까? 같은 기관에서 같은 교수님들이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내고 있는 시험 유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선생님들을 뽑는 중등 임용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에서 하나를 더 심화로 들어갈 건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임용 시험이 되는 거죠. 제 거 프로필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7년 동안 서울에서 임용 시험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한번 믿고 따라오시고요. 기출을 본 다음에는 그럼 무슨 계절이 올까요? 당연히 여름이겠죠. 여름 보겠습니다. 여름은 연계의 원리를 여름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이때 연계는 무슨 연계가 될까? 당연히 EBS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EBS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들이 항상 또 물어보는 게 있어. 선생님, 저는 수능 특강, 수능 항상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수능 시험은요, EBS에 나와 있는 수능 연계 교재를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리와 개념을 바탕으로 재해석, 재배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EBS의 연계를 내는 게 아니라 연계의 원리를 열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면 마지막 계절, 여러분들의 항상 겨울이 없는 그 즐거운 때를 따라가는 계절이 나오는데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은 오나는 대학의 가을이 되는 거고요. 이 오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실전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이때 실전 모의고사는 사실 이런 게 있죠. 선생님, 저는요, 예전에는 그냥 모의고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유명한 선생님들의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받아봤습니다. 이게요, 3년 전, 4년 전까지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었고 저 역시 그러한 방식들을 학생들에게 지향시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국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강남의 어느 한 선생님의 혹은 어떠한 사이트의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다 풀다 보니까 이건 풀면 기본, 안 풀면 손해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모의고사를 따라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새롭게 모의고사를 만들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임용시험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현직 선생님들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 모의고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평생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세 계절에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 시중 국어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실제 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봄인 3월의 모의고사, 실제 여름인 6월의 모의고사, 실제 가을인 9월의 모의고사를 통해 369 목평 해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여러분들 역시 겨울이 없는 시즌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설레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기쁘기도 합니다. 제 본 수업은요,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겨울이니까 재밌게 즐겨보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